예,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소득, 노동, 산업, 지역과 같은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관점에서 봤을 때 노동과 소득에 대한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대기업과 중소 영세 자영업 사이의 격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규직 대기업 공무원 이쪽은 좀 과잉 보호가 되고 있고, 반면에 청년 여성 또는 영세 비정규직들은 좀 너무 과소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고, 또 정규직 중심의 노조활동, 즉 그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형태 개선을 위해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일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 일제 식민지 시대 국적 관련 장관님의 발언을 빌미로 해서 한노이 국정감사와 전체의 참석을 막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조상께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순국을 임진왜란 당해에 전투에 나갔다가 순국하셔서 나라로부터 한성부 판관이라는 그 중직을 받고요. 도선생님도 하셨군요, 그죠? 서원에도 또 배향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에도 반대하는 을사오족 참수를 주장하면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중추원 의관을 하시다가 사직하고 상소를 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어서 저희는 일제시대 내내 큰 고초를 많이 겪게 지금. 일제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 선조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해서 저희는 일제시대 완전히 몰락한 집안이 됐습니다. 일제시대 몰락하셨다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김문수 장관님을 딱, 김문수라는 이름을 딱 떠올리게 되면은 위장 취업, 수배, 학적 대접, 투어, 해고 등 그 노동운동가 김문수를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청렴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님을 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노이 전체에 나오시는 것을 막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은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와 관련되거나 저 개인의 도덕성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질타하셔도 제가 다 그걸 응답해야 되고 또 제가 밝히고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거기에 밖에 의원님들 질책이나 또 질문에 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기념회 사무총장 얘기하셨죠? 예,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처음 만들고 만드셨습니까? 목장을 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북한 목사님을 모시고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 어머니이신 우리 이소선 여사님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셨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 전태일 동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1학년인데 매우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댁으로 선배님의 소개로 그 판잣집, 바로 지금 쌍문동 208번지 전태일 선배가 지은 그 판잣집으로 찾아뵙고 노조 간부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계속 한자라든지 이런, 당시 잘 모르셨기 때문에 한자나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서 전태일 선배께서 하시던 대학생 친구가 나에게 있었다면 하는 그 대학생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노조 간부와 또 유족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분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제가 도지사 할 때도 도지사 공간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늘
가깝게 지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밖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때는 혁명을 꿈꾸다가 전향하였다고 해서 이 좌파 진영에서는 변절자, 배신자, 수구, 거구라는 비판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혁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를 하면서 평등한 사회 그리고 다른 어떤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 그리고 또 미래가 다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그렇습니까? 유토피아를 꿈꾼 것이 바로 소비에트나 중국 공산당이었는데 1990년대에 바로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거치면서 소비에트는 결코 유토피아도 아니고 정말 너무 제가 배우고 꿈꿨던 마르크스 레닌의 그 이론과 너무나 다르고 차별과 착취와 인권이 하나도 없는 억압된 사회라는 것을 알고 매우 고심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현실은 결코 유토피아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유토피아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민주당이 난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엄하신 것을 저는 국무회의 참석해서 찬성한 적도 없고 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만약 불러서 제가 참석했다면 적극적으로 이 계엄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엄은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계엄은 내란과 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판단할 거다 이거죠? 헌재가 아니라 그거는 사법적인 그 법원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는 계엄이 내란이냐 하는 부분은 다루지 그건 않는 이제 것으로 형사재판 할 테고요. 네. 또 헌재에서도 따로 판단할 것이니까 계엄은 잘못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내란이라고 고를 시킬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란범이나 내란 수괴나 내란에 대한 선전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생각합니다. 네. 장관께서는 청년노동운동가 김문수로서 약자에게 또 약자로 인해서 약자를 보면서 피와 땀과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약자들의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변함없으시죠? 예, 저는 이 약자들 특히 전태일 평화시장의 시대라고 하죠. 어린 견습공, 저도 견습공 출신입니다만은 그리고 광주 대단지 당시 성남이죠. 청계천에서 철거된 그 판자촌 빈민 그리고 또 한센인들 이런 가난하고 약하고 또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가는 이산재 환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 청춘을 보냈고 또 그분들의 그 삶을 외면하는 것은 제 삶에 대한 또 인격에 대한 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절대로 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분들을 위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김문수 지사님한테 굉장히 좀 민감하신 거 보니까 맞아. 김문수 장관님께 쫄리는 게 많은지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많이 쫄리시죠?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랑 똑같이 경기지사 했는데 참 청렴하게 일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